안녕하세요. 오징어 게임 성공 요인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미디어 컨텐츠 융합 제휴학부 추민수입니다. 우선 목차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징어 게임의 성공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서론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본론에서는 황동혁 감독, 그리고 그 이전 황동혁 감독의 작품들과는 어떻게 달랐는지, 내용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앞으로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콘텐츠를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기사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세계 휩쓴 K-드라마, 파죽지세 K-드라마, 거침없는 K-드라마, 이렇게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국내에서 다룰 때 K-드라마나 K 콘텐츠와 같이 우리나라 콘텐츠의 성공이 마치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시선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국내 모든 콘텐츠의 성공으로 일반화시킬 경우에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오징어 게임의 성공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그대로 우리나라 콘텐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제시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분석함에 있어서 소위 국뽕이라고 부르는 그런 감정들을 최대한 축소하고 억제하고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황동혁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기존에 대표작으로 4개 정도의 영화를 감독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마이 파더, 두 번째로 도가니, 세 번째로 수상한 그녀,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봉했다고 할 수 있는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이런 황동혁 감독의 특징을 정리를 하자면요. 황동혁 감독은 작품성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인정을 받는 감독이지만 흥행을 보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을 낳는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동혁 감독의 작품의 특징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황동혁 감독은 굉장히 어둡고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게다가 잔인함까지 들어가 있는, 황동혁 감독은 조금 고어하고 좀 심오한 작품을 만든다 라는 이미지가 기존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실제로 수상한 그녀라는 가벼운 코미디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작품은 이런 황동혁 감독의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담겨져 있는 작품인데요. 하지만 오징어 게임은 이런 황동혁 감독의 특징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들, 게다가 어두운 내용들마저 들어가 있죠. 뿐만 아니라 황동혁 감독의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사회 비판적인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징어 게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징어 게임은 이전의 작품들과는 달리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죠.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내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기 쉬운 서바이벌 장르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서바이벌 장르를 채택함으로써 오징어 게임 안에 있는 고어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들이 이런 서바이벌 장르의 내용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요소로서 굉장히 잘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황동혁 작품, 황동혁 감독의 특징에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런 서바이벌 장르 안에 이런 사회 비판적인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오징어 게임에 사람들이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열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차이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요. 가장 황동혁스러운 작품을 황동혁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풀어냄으로써 가장 황동혁스러운 작품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조금 말이 길었지만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넷플릭스인데요. 사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뽕을 조금 제외하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장 집중한 부분은 바로 이 넷플릭스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넷플릭스가 그냥 다 잘해서 오징어 게임이 성공했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넷플릭스라기보다는 요즘 많이 등장하고 성장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플러스, 왓챠 이런 스트리밍 기업, 거대 콘텐츠 기업의 등장과 성장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장 큰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제작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올해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작품으로는 이터널스가 있죠. 이터널스의 제작비는 약 2억 달러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는 2,100만 달러죠. 약 10배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만 비교를 하게 된다면 오징어 게임은 마치 우리가 흔히 아는 국밥처럼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콘텐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이 물론 국제적으로 많은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낸 콘텐츠임은 분명하지만 오징어 게임을 이전에 기존 한국의 블록버스터 천만 관객급 작품들과 비교를 한다면 조금의 시선이 달라지는데요. 한국의 가장 유명한 블록버스터 작품이라 하면 부산행과 명량이 있겠죠. 이 두 작품은 제작비가 각각 115억과 148억입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은 249억, 약 2배 제작비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 과감한 투자를 한 넷플릭스의 과감한 투자가 오징어 게임의 탄생과 성공을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지만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에 대해서 넷플릭스에서 큰 금액이 아닌 작은 금액만 보너스로 줬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넷플릭스가 이미 제작을 해서 발표하기 전에 제작사에 모든 개런티를 주는 기존 우리나라 콘텐츠의 제작비는 같이 분담을 하고 이제 성공한 비용을 나눠서 갖는 그런 배분 방식이 아니라 넷플릭스는 기존에 이미 성공을 가정을 하고 모든 제작 비용을 댑니다. 이런 과감한 투자 방식과 과감한 투자가 오징어 게임의 탄생을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넷플릭스의 존재가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인 성공을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개봉을 했다. 두 번째로 쉬운 접근성이 있었다. 세 번째로 해외에서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없었다. 총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전 세계가 동시에 열광하고 서로의 감정을 서로 공유하면서 오징어 게임의 성공이 더 극대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쉬운 접근성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직 넷플릭스는 핸드폰, TV, 죄송합니다. 노트북과 같이 집에 있는 전자기기로 어디서든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죠. 이런 쉬운 접근성이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좀 더 극대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내 콘텐츠들은 해외 배급사와 계약을 맺어서 길면 한 달, 길면 한 달, 두 달 넘어가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해외에서 개봉이 됐는데요. 넷플릭스는 전 세계 동시 개봉을 하고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해외에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없었죠.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넷플릭스의 존재가 오징어 게임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한국 콘텐츠 시장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징어 게임의 성공에는 넷플릭스, 즉 콘텐츠 스트리밍 기업의 존재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콘텐츠 스트리밍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제3세계 국가나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불법 복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조금 더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요. 게다가 전 세계에 동시 개봉되면서 전 세계가 동시에 오징어 게임에 열광을 할 수 있었죠.
만약에 오징어 게임이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제작이 되는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의 드라마였다면 이미 한국에서 한번 열광이 끝난 후에 약 한 달쯤 뒤에 해외에서 오징어 게임에 열광을 하고 있다라는 때늦은 기사를 우리는 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송출이 되면서 전 세계가 동시에 열광을 했고 전 세계인들이 서로 감정을 공유하면서 오징어 게임은 시너지를 일으켜서 더욱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징어 게임, DP, 지옥과 같이 한국 콘텐츠의 연이은 선곡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콘텐츠 강국, 그리고 스트리밍 선도국으로서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 콘텐츠가 충분히 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큰 성적을 올리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충분한 제작비, 제작 여건, 그리고 원활한 해외 수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스트리밍 기업의 등장으로 이런 문제들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콘텐츠 강국, 스트리밍 선도국으로서의 기회를 잡게 되었고, 앞으로 후속작은 우리나라에 조금 더 많은 콘텐츠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추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